시간 빨라요. 드디어 마지막 수업이 왔습니다. 안 큰일 났어요. 괜찮아요. 오늘 시험은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항상 어려워요. 시험은 항상 어려워. 본시험도 어렵고요. 어려운 와중에 점수 나와요. 점수 나옵니다. 시험은 다 어렵게 봅니다. 쉽게 본 시험 없어요. 자, 갑니다. 1번. 그래도 평균은 60 넘을 거예요. 자, 1번.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 걸 모두 고르시오. 반사 아닌 거 고릅니다. 기억, 메인신탁. 메인신탁 반사에 아니지. 기억 들어가야죠. 자, 1번하고 3번이네. 그럼 니은 볼 필요 없고 디귿. 부동산을 매도인 이미 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매수인이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경우 매도인 요청으로 부동산 매수. 자, 여기서 키는 부동산 이중매매인데 아니요. 매도인 요청으로. 갑이 사라고 했잖아, 병한테. 그러니까 매도인 요청, 매수인, 이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세 아니지.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 3번. 기억 디귿만 알면 돼. 그래서 1번, 3번 중 니은은 중복되니까 볼 필요 없고 디귿을 바로 뛰어야지. 박스 문제 푸는 요령 계속 훈련해요. 자, 니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자, 세금 매수인이 낼 수 있어요. 이런 거 유효입니다. 반세 아닙니다. 그래서 반세 아닌 거 기억년 디귿. 정답 3번. 리을. 도박자금 제공 목적 금전대차. 금전대여계약이죠. 도박. 이 나쁜 놈. 반사유지. 그래서 정답 3번. 2번. 불공정. 틀린 것은 1번. 법률행위 당사자 일방이 공박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고 상대방 이런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이용 의사까지 있어야 불공정이 성립하죠. 맞는 지문. 2번. 불공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라도 반사회가 될 수 있다. 자, 불공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그러면 반사회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불공정은 반사회 법률행위. 따라서 불공정 법률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불공정 무효는 아니더라도 이놈은 기본적으로 반사회. 따라서 103조 반사회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요. 자, 물음표하고 3번 가도 돼요. 낯선 지문이니까. 어려운 지문이지. 2번은. 자, 3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곧 그것이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걸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 안 되니까 피해자 갑이 모든 사실 다 입증.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갑이. 피해자 아버지가. 4번. 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 법률행위가 아니더라도 스톱. 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이 아니죠. 더 이상 읽지 마. 소수로 가요. 그러면 소수로는 불공정 아니다로 끝나야 돼. 그러면 불공정 해당한다고? X.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그 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죠.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 아니야? 소수로 가야지. 그럼 불공정. 천지가 개벽에도 불공정은 아니다. 근데 해당한다 했으니까 X. 정답.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은 그 무효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라. 자, 객관적 요건. 무효주장자. 항상 무효주장자 입증해라. 그건 맞는 걸로 찍으세요. 무효주장자가 객관적 요건 입증합니다. 맞아요. 정답 4번. 3번. 무자력한 갑은 을에게 3억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을의 지채권자 을의 강제 집행을 표하기 위해 지 재산을 병에게 가장매매. 자, 갑병이 가장매매. 통정의 표시했어요. 을은 갑의 채권자고 사람 잡아요. 갑병 동그라미 빵빵 쳐요. 우리가 평소 공부한 건 갑을이잖아요. 근데 병이 계약 상대방이요. 갑병 통정의 표시 등기까지 해주었네요. 자, 옳은 것. 그러면 그림을 안 헷갈리게 을이 채권자고 사람을 잡아놔야 돼. 사례 문제는 갑병. 그래서 여기서 가장매매가 일어났죠. 갑병. 을은 채권자. 자, 옳은 거 1번. 갑병이 이 부동산의 가장매매 계약을 추인하면 계약 체결 시로부터 유효가 된다. 추인하면 계약 체결 시부터 유효? X.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 무효행위 추인이니까. 가장매매는 무효.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죠. 가짜 매매한 계약 체결 거슬러 올라가지 않죠. 너 X야.
주인 한때로부터 유효 이렇게 나와야죠. 2번 갑병 가장매매는 무효이므로 을 채권자죠. 갑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는 이것이 사회행위라는 걸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자, 갑한테 돈 빌린 채권자 취소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통정허위 표시의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도 하고 취소권도 하고 설사 무효라도 취소로 날려버릴 수 있어요. 이게 채권자 취소권 할 수 있다. 오늘 틀려. 오늘 복습 할 수 있어요. 대위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고. 왜? 금전 채권자니까. 금전 채권자 나오면 여기는 취소권 되고 부동산 이중매매는 취소권이 안 돼요. 일매수인은. 왜? 그놈은 돈 빌려준 놈이 아니라 소유권 주세요 채권이니까. 여기는 돈 빌려줬죠. 3호. 금전 채권자 나오면 통정허위 표시는 무조건 취소권 됩니다. X. 3번 허위 표시는 불법 원인이므로 갑은 병한테 자신의 소유권에게 이 부동산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불법 원인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X. 반사회 아니죠. 통정허위 표시는. 반사회 아니니까 불법 원인 급여도 아니다. 따라서 일반 부당이득 무효효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 다 돌려봤습니다. X 불법 원인급여 아니에요. 반사회 아니에요. 그 질문이에요. 4번 만약 상대방 병이 정이라는 놈한테 이 부동산 매도. 자, 병이 정한테 팔았으니까 정은 3자. 자, 그런데 이 정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선이 무과실까지 필요하나? 병으로부터 산 놈은 3자죠. 자, 갑병정. 이제 3자 와야지. 3자는 선이면 충분.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죠. 그래서 무과실? 너 X야. 선이 정. 이렇게 동그라미. 선이면 됐죠. 너 X야. 그러면 정답 5번. 다 X니까. 5번. 만약 이 병으로부터 이 부동산 매수한 정이 선이고 이 정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무라는 놈이 악이네요. 자, 갑은 무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자, 정, 선이 동그라미, 무, 악이 동그라미. 그럼 눈에 보이지? 선의 병으로부터 산 악의 전득자. 암놈이 선의 병은 소유권이 있네. 그대로 소유권 승계 취득 하겠네. 악의 전득자라도 보호된다. 보호되니까 악의 전득자 무한테 들이댈 수는 없다. 선의 정한테도 들이댈 수 없고 악의 무한테도 대항할 수 없다. 연결됐어요. 그래서 앞놈이 선이, 뒷놈이 악이 보호됩니다. 둘 다 보호됩니다. 옳은 거 정답 5번. 이런 게 난이도 상이에요. 의사표시에서 이게 이 정도가 난이도 상이야. 훈련해가지고 맞춰버립니다. 자, 4번 사기 틀린 것은 1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 사기에 해당한다. 나쁜 놈이네. 그죠? 사기지.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 이건 나오면 무조건 사기. 부작위에 의한 신의책상 고지 의무가 있는데도 안 알려줬어. 부작위에 의한 사기. 맞아요. 2번. 증여계약이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은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당연히 포함한다. 뭔 소리야? 처음 들어봐. 물음표. 3번. 사기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주려는 사기자의 고의는 필요하지 않다. 재산상 손해, 재산상 손해를 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느냐. 아우, 이거 헷갈려. 물음표. 4번. 부정이익 목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행해지는 경우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범죄 흔적. 부정한 이익 목적. 돈 달라고 했지. 돈 달라고 했으니까 위법, 강박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 5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나와버렸지. 상대방과 동일시한대요. 그러니까 3자 사기. 아니다. 대리인 사기는 3자 사기가 아닌 본인, 병 입장에서 지계약 상대방, 본인 사기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병은. 맞는 지문이죠. 그러면 1번, 4번, 5번은 맞다는 걸 골라내야 되고 2번하고 3번이 물음표 들어가서 문제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들어와서 둘 중 하나를 찍는 거예요. 2번하고 3번. 우리가 공부한 건 3번. 물론 중요하게 안 했죠. 요약집에 한 번 언급하고
지금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으니까. 예전 기출. 3번은 예전 기출. 2번은 우리 기출이 아니야, 아직. 그러면 3번부터 합니다. 그래도 기출이니까. 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한 이놈한테 사기당한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는 의사가 사기자에게 있어야 되느냐, 그 질문이에요. 사기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입혀야지 이게 사기친 놈한테 있어야 될까? 사기가 되려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기망행위만 있으면 돼. 나는 이놈을 속여야지, 그 마음만 있으면 되지,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야지 라는 의사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3번, 사기친 놈한테 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혀야지 라는 마음은 필요하지 않다. 맞는 지문. 3번이 맞는 지문. 2번이 그러면 X지문. 자, 2번 한 번 듣고 잊어도 돼요. 증여가 강박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은 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무효 주장에 취소 주장이 포함되느냐, 항상 동네가 다르면 찍는 요령이에요. 무효하고 취소는 동네가 다르죠. 동네가 다르면 포함하지 않아요. 자, 대리에서 생각해요. 표현대리.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동네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거든. 그러니까 동네가 다르면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듯이 무효주장에 취소 주장이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아요. 동네가 다르면 따로 주장해 줘야 돼, 취소를. 그래서 2번은 무효주장에 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당연히 포함하는 건 아니다. 동네로 한번 느끼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은 틀리라고 냈어. 틀리라고. 난이도 상이죠. 2번, 3번 어려운 질문이니까. 3번은 올해 다른 기출이에요. 재산상 손해 입힐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 해요. 다른 기출이니까 올해 사기죄가 나온다겠죠. 그러면 이런 예전 기출 한 번 나왔으니까 두 번째 나올 수 있어요. 안 중요하지만 항상 중요한 것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손해 입히려는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3번은 복습 대상, 2번은 그냥 던져버려도 돼요. 자, 5번. 갑 소유 토지 매도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갑으로부터 수여받은 을은, 그럼 을의 동그라미, 대리인을은 갑의 대리인을 현명하고 병과 매매계약 체결. 갑을 병, 대리, 사례 문제. 옳은 것은 1번. 대리인을이 상대방 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본인에게 이를 아직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병의 매매대금 채무는 소멸한다. 한번 생각해봐. 대리인이 상대방은 또 돈 받았죠? 본인한테 아직 안 줬대. 그러면 상대방 병의 매매대금 채무는 소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대리인 돈 받을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돈 줬으니까 쥐채무는 소멸하겠지. 맞는 지문 옳은 거 정답. 1번에서 맞아! 하고 정답 체크하고 6번으로 가버려야 돼. 또 나를 의심하고 맞는 것 같은데 2번 보고 3번 보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시간이. 말 되잖아. 대리인이 돈 받았어. 아직 본인한테 안 줬어도 상대방은 준 거지 뭐. 대리인한테 줬는데 그놈이 횡령하다 어쩌든 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맞는 지문. 자, 중요한 건 2번부터 5번이 훨씬 중요해요. 이제 공부합니다. 2번.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은 의뢰 제한 능력 이유로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안 돼. 5살짜리 팔아도 너 아이스크림이 넘겨야 돼. 제한 능력 취소할 수는 없다. 3번. 을은 대리인은 중도금 수령 권한이 없다. 있다.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이 있다. X. 4번. 대리인이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었고 상대방 병이 이를 알았다면 그 한도에서 을은 무권대리가 된다. 자, 동네가 어디 동네일까요? 항상 지문이 나오면 어느 동네인지를 알아요. 대리권 남용, 배임적, 배신 때렸죠? 유용이 뭘까요? 매매대금 유용. 유용이 횡령이야, 횡령. 돈을 제가 유용한 거죠. 횡령, 공금 횡령. 그러면 대리권 남용이죠. 상대방이, 자, 대리권 남용은 이거 대리권 범위 내에서 매매 계약했기 때문에 이거 유권 대리입니다. 본인에게 유효. 왜?
대리권이 있으니까. 하지만 상대방이 이와 같은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진위 규정 유추 적용해서 RR 본인에게 무효. 자, 본인에게 무효가 되는 거지 을이 무권 대리가 되지는 않아요. 대리권 남용 유권 대리예요. 대리권 있어요. 대리권 있어서 팔았잖아. 대금은 지가 횡령했지만 지 이익을 위해서 했지만 이거 유권 대리입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 X, 대리권 남용 동네 파괴요. 유권 대리입니다. 원칙 유효 RR 무효.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정확히 하세요. X. 5번. 표현과의 매매가 불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매도인의 공박 상태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박은 떼어냈죠. 본인 기준, 갑 기준이지. 그래서 공박은 본인 기준. 대리권 남용 유권 대리라는 거, 무권 대리 아니라는 거 복습하시고. 정답 1번. 6번 협의 무권대리 틀린 것은 1번 무권대리 상대방이 상당한 추인기간을 설정한 경우 그 기간 내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발, 거절. 장난 안 쳤지. 맞는 지문. 2번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는 민법 135조에 따라 계약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 자, 저 법조문 숫자 몰라도 돼요. 지금 무권대리죠.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 동네구나. 빨리 파가시고. 맞는 지문. 제한능력자한테 유리한 지문은 무조건 맞는 지문이에요. 제한능력자 책임 없다고? 맞겠네. 3번 대리권 없이 타인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 상속 떴어. 상속 떴어. 없다로 끝나야지. 자, 그 상속한 후 그 대리인가 무권대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시인책상 허용될 수 없다. 그렇지. 상속받은 놈이 무효 주장할 수 없죠. 시인책상 허용될 수 없다. 맞는 지문. 4번 계약 무권대리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급해서 그 효력이 생긴다. 무권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 유효. 맞네. 다 맞네. 정답 5번. 5번 무권대리 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사기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저 무권대리는 상대방에게 책임지지 않는다. 지 잘못 없이 제3자 사기로 무권대리가 일어났죠. 자, 잘못 없으니까 책임지지 않는다. X 무조건 책임진다. 작은아버지 조카 사기로 아버지 땅 팔았죠. 무조건 책임졌죠. 과실 없어도 무조건 책임진다. 무과실 책임이다. X죠. 올해 다른 시험 정답점이 5번이었어요. 꼭 해요. 그래서 복습하시라는 거예요. 자, 7번 갑니다. 갑은 을에게 지 토지에 대한 담보 설정 대리권만을 수여했으나 을이 이 토지를 병에게 매도계약 체결. 틀린 것은 아하, 은행 가라겠던 이놈이 팔아채겼구나.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사례 문제구나. 틀린 거 1번 무권대리 늘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표현대리는 표현대리행위 직접 상대방 병만 주장. 본인도 무권대리인도 표현대리는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지문. 2번 상대방 병이 유권대리 주장한 경우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동네, 표현대리는 대리권 없는 무권대리 동네. 동네가 달라. 동네가 다르니까 저 유권대리 주장에 무권대리 동네,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맞는 지문. 3번 무권대리 늘이 본인 성명을 모용하여 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본인 명의로 체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자, 대리인으로 안 팔았구나. 지가 칸명의 본인인 것처럼 사기쳤구나. 대리행위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났죠. 맞는 지문. 4번 상대방 병이 매수 당시 을한테 대리권 있다는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자, 서술로 가요. 매수 당시 정당한 이유 있죠? 그러면 서술로 가요. 긍정으로 끝나야지.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자, 전체 읽을게요. 매수 당시 을한테 대리권 있다는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매매계약 성립 후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면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리행위 당시 기준이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된 거요. 그 후 알았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그 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까 불공정하고 똑같아. 계약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아. 표현들이 성립한다. 주장할 수 있다. X예요. 그래서 항상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 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세트예요. 세트. 5번.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네요. 허가를 받지 못해 이 계약이 확정 무효가 된 경우라면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무효. 안 돼.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라면 거기서 끝.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 게 5번, 3번. 무효인 경우. 두 번째, 대리인으로 안 판 경우. 현명 안 한 경우. 대리행위가 없는 경우.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 거 2개 반드시 하시고. 정답 4번. 8번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허가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 자, 유동적 무효 상태죠. 틀린 거 1번. 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 무효가 된다. 그렇지. 불허가 처분이 떨어진 확정 무효. 2번.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란 이유로 오른쪽 노물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서로 계약금 해지해야 되니까 갑이 갖고 있어야죠. 계약금 달라 할 수 없다. 맞는 질문. 3번. 매도인은 매매 대금의 이행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허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의리 구청 갑시다 하니까 갑이 너 돈 안 줬잖아. 나 안 가. 할 수? 할 수? 할 수? 없다. 협력 채무가 나오면 무조건 거절이 나오면 동시행관계 아니다. 선행 채무. 협력 채무는 무조건 선이니까 거절할 수 없어. 구청 가자 하면 가야 돼. 너 돈 안 줬지 나 안 가. 거절할 수는 없다. 선행 채무. X예요. 정답 4번. 당사자는 허가 전 상태에서 상대방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 허가 전이죠. 유동적 무효니까 채권 없어요. 채무 없어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도 없어요. 채무 불이행이 없으니까 소수로도 없다로 끝나야지. 채무 불이행 효과행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허가 토지거래가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4번 질문이에요. 없다. 할 수 없다.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5번.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토지 명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지. 허가 전 없다. 채권 없으니까 주세요 할 수 없다. 없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토지거래 허가는 있다보다 소수로가 없어요. 없어. 유일하게 있는 놈이 협력채무. 나머지는 다 없어. 그래서 2번도 부당이득 계약금 안 돼. 없다. 3번도 거절할 수 없다. 4번도 채무불이행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5번도 주세요 할 수 없다. 다 없다네. 그래서 3번이 있다로 끝났으니 저놈이 답이겠네. 이렇게라도 찍겠다. 그래서 다 없어요. 왜? 무효니까. 유동적 무효죠? 협력채무 빼놓고는 다 없어. 올해 토지거래 허가 나옵니다. 자, 9번. 법률 효과가 확정되지 않은 걸 모두 골라라. 불확정, 유동적인 거 골라라 문제입니다. 기억. 상대방 사기 의사표. 사기는 취소하면 무효로 바뀌어버리네. 유동적 유효, 유동적 상태. 하나 나왔죠. 자, 기억 들어간 게 1, 2, 5. 많아. 그냥 니은 가야 돼. 니은 피성년 후견인 법률행위. 피성년 후견인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너 유동적이구나. 니은 들어가야지. 기억니은. 자, 디귿.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무권대리, 본인에게 무효. 하지만 주인하면 유효로 바뀌어버리는구나. 너도 불확정 상태구나. 유동적 상태. 유동적 무효죠. 얘는. 결국 기억니은 디귿. 정답 1번. 결국 정리. 디귿.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유동적 무효 상태. 불확정. 그 다음 기억니은. 제한능력 착오사기 강박. 제한능력 착오사기 강박. 유동적 유효. 그 불확정 상태 내놈 기억합니다. 무권대리. 재착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세 놈. 피성년 후견인이 나올 수도 있고 미성년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빨리 제한능력으로 바꾸고 취소는 유동적 상태, 유동적 불확정 상태 훈련합니다. 정답 1번. 조건 틀린 것은 1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어려워. 입증은 항상 어려워. 물음표. 2번.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기성이구나. 이미 성취. 무. 연결이 어긋났구나. 너 X구나. 너 정답. 아이고 쉬워라. 무조건 맞춰야지. 그동안 사회 중 조건에서 가장 쉽게 냈어요. 기해무.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놈이 계속 정답 지문이요. 기해무, 불정무. 진짜예요. 그러니까 잘해요. 1번 몰라도 된다는 얘기요. 1번에 정답 안 박아요. 어려워서. 이제까지 그랬어요. 항상 흘러갔어. 대부분 판례는 조건 파트에서. 3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렇지. 정지니까 효력이 생겨야죠. 4번. 조건부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그렇지. 시험 볼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팔아제끼면 안 되지. 법점은 그대로. 말이 되잖아. 맞는지 뭐. 5번.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시킨 때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법점은.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 갑이에요? 을이에요? 이익을 받을 당사자니까 아파트 한 채 얻을 을이 신의성실에 반해서 컨닝해서 시험 합격해버렸네. 이 사실을 한 상대방 갑은 너 임마 컨닝했지. 너 시험 합격 안 한 거야. 아파트 못 줘. 할 수 있다. 이 전문을 제가 지금 해설해 드렸잖아. 시험 합격하면 조건 성취로 아파트 한 채 얻을 을이 신의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 컨닝해서 시험 합격했네요. 이 사실을 한 상대방 갑은 너 임마 시험 합격 못 한 거야. 조건 성취했지만 조건 성취하지 않은 걸로 주장할 수 있다. 우리가 주로 한 것은 반대죠.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갑이 신의성실에 반해서 상대방이 조건 성취를 방해해서 시험을 못 보게 했다면 상대방은 을은 저 시험 합격한 거예요. 조건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반대도 이해해야 되고 이것도 이해해야 되고 맞는 지문이죠. 자, 1번 입증이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갑이 너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을한테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을이 찾아왔죠. 갑한테.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한다. 갑이 너 임마 합격하면 준다겠잖아. 내가 이제 지금 준대. 너 10월달을 그때 합격하고 와.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즉 지금 안 주려는 갑이 을한테 이거 정지조건부야. 누가 지금 준대? 시험 합격하면 내가 준다고 했잖아. 정지조건부란 사실을 다투려는 갑이 증명해라. 이거 정지조건이야. 안 주려는 갑이. 어렵죠? 무지 어려워.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이걸로 이해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어려워요. 우리 기출도 아니야. 흘러가죠. 자, 이렇게 해서 총칙 10문제 봤어. 물권법 갑니다. 1번. 병은 갑 소유 토지 위에 있는 을 소유 건물을 매수, 대금 완납 건물 인도받고 등기 소유는 받았지만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네요. 옳은 것은. 그림 그려야죠. 갑 소유 토지, 을 소유 건물을 병이 매수. 이 그림을 그려야지. 사례 문제는 그림이 그려지면 되고 그림을 못 그리면 그냥 동그라미처럼 넘어가 버려야 돼요. 그림이 못 그려진다. 어떻게 풀 거야? 갑 소유 토지. 그런데 을 소유 X 건물을 병이 매수. 그러면 을 소유 건물을 병이 매수. 을병. 근데 병은 등기를 하지 않았죠. 인도만 받고 절대 등기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은 산 놈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토지를 사든 건물을 사든 절대 등기 안 해요. 그러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얘는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지. 자,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그림 그려놨으니까. 옳은 것은 1번. 을이 병한테 건물 판 놈이죠. 그림 보면서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했네요. 건물은 토지 소유자 갑 소유에 속한다. 건물은 언제나 신축자 소유죠. 울 거지. 너 X야. 울 거야. 신축자 소유. 골라내야 되고 2번. 병으로부터 이 건물을 다시 매수,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이란 놈에 대하여 을은 소유권에게 물청할 수 있다. 그럼 그림을 그려야 돼요. 병으로부터 건물을 다시 샀대. 정이.
그러면 정의 여기에 그려야지. 병으로부터 정의 샀고 주어가 누구예요? 을은. 그럼 여기 그림 보면서 을은 이놈한테 소유권에 대한 물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항상 세 놈이 나오고 이놈들이 등기 안 해요. 그러면 법적 소유자는 얘 소유권 없고 얘도 소유권 없죠. 등기 안 박았으니까. 법적 소유자 얘 맞아. 신축자 소유. 하지만 팔아제낀 놈이 병이든 승계인인 정이든 찾아와서 지가 법적 소유자라는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계속 지금 내고 있어 제가. 갑을 병으로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지. 세 놈이 나오고 맨 왼쪽 놈이 병 또는 승계인 정한테 들이댄다? 안 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 나쁜 놈 하면 되는 걸 보고. 팔아제낀 놈이 뭔 달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등기 아직 안 박아서 법적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절대 소유권에게 물청할 수 없다. X. 3번. 이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병은 소유권에게 물청할 수 있다. 그럼 병을 봐야지. 병, 방해한 A를 상대로 소유권에게 물청할 수 없다. 이유, 있잖아. 등기 안에서 소유권 없으니까. 미등기 건물 양수인의 지위죠. 미등기 건물 양수인 매매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 없다. 소유권 X 물청 X. 이놈은 소유권이 없어서 못하고 2번 지문 을은 소유권은 있어. 하지만 안 돼. 이유는 달라. 결론은 같지만 X죠. 4번. 만약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데 건물 축조. 그런데 을 허락 없이 무라는 놈이 이 건물을 불법 점유하네. 허락 없이 점유, 불법 점유. 자, 토지 소유자 갑은 이 건물의 불법 점유자 무를 상대로 건물 넘겨 건물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을이 지상권자로서 건물 축조했죠. 그러면 어찌됐든 을 건물이죠. 자, 건물은 을 거. 이 건물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 소유자 갑이 건물 넘겨 할 수 있을까? 없어. 지 것도 아닌데 건물. 을이 해야지. 을이. 건물 소유자인 을이 무한테 인도 청구해야지. 토지 소유자는 할 수 없죠.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X예요. 다 X. 정답 5번. 5번. 만약 을이 건물을 무단 신축한 후 무라는 놈한테 임대, 이 임차인이 대항력 갖췄네요. 토지 소유자 갑은 대항력 갖춘 임차인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해결해야지. 그 위에서 물음표 나왔어도 5번에서 무조건 해결해야지. 철거하려면 내보낼 수 있다. 퇴할 수 있다. 그 퇴죠. 그래서 5번이 나 이건 알아 했어야 돼. 제발. 5번까지 와서 나 이건 알아. 5번 맞는지 뭐 그렇게 정답을 고르는 거예요. 위에서 물음표가 났어도. 하지만 해야 돼요. 1번 건물은 언제나 신축자 소유. 2번 절대로 안 돼. 팔아제낀 놈 안 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3번 이것도 중요하죠. 미등기 건물 양수인 소유자 아니니까 소유권에게 물청할 수 없다. 1, 2, 3번 복수. 4번은 흘러가요. 4번은. 12번 등기청구권 틀린 것은 1번 매수인명의 등기가 된 후 매매가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갑을 매매, 을 등기,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날라갔어요. 매매가 무효니까 을 등기 무효. 너는 소유권 없어. 소유자는 암놈 갑. 매도인 갑은 복귀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유권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복귀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대로 맞는지만 모르겠으면 말소에 동그라미 하고 찍어버리라겠죠. 등기 청구권 앞에 말소가 붙으면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무효등기니까.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2번 점유 취득시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등기 청구권은 보통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취득시효죠. 취득시효는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 양도가 안 돼. 갑의 동의가 필요하지. 하지만 취득시효는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반대. 이건 무조건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일반 채권같이 양도할 수 있다. 외워야 돼요. 그대로 맞는지만. 3번 점유하던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시켜줬네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점유 상실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지가 점유하든 제3자에게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X 정답. 올해 다른 시험 정답 지문. 4번 점유 취득시효 완속이라는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하고 있는 한 안 걸려. 소멸시효. 맞는 지문. 5번 채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본등기 받기 전에는 채권자죠. 채권자니까 주세요. 본등기 주세요. 채권적 청구권. 채권자니까. 정답 3번. 13번 등기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기억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이중으로 보존 등기 격려. 후 나중 격려된 보존 등기에 을한테 이전 등기 격려. 을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자, 이중 중복 등기 내용이죠. 그러면 중복 등기 이중의 보존 등기는 후 등기 무효. 후 등기 무효니까 갑은 후 등기 무 소유권 없네. 따라서 을 소유권 없네. 취득하지 못한다. 왜? 무효니까. 무 계속 연결돼야지. 무 소유권 없어. 너도 없어. 맞는지 뭐. 기억 들어간 거 1번 5번 리을 가야지. 리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불법 말소됐네요. 회복 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면 말소 등기 최종 명의인은 적법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런 거요? 등기 회복 등기 안 되면 말소 등기 불법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인은 적법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나요? X 불법 말소되면 내 물건 소멸하지 않죠. 따라서 내 말소된 나는 여전히 적법 권리자로 추정된다로 끝나야 돼요. X입니다. 그래서 릴이 탈락돼야 되니까 1번 기억 하나가 옳은 거죠. 그래서 박스 문제 2개 정확히 알면 이 문제 맞힌다는 얘기지. 자, 니은 허무인으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에도 그 등기물의 소유권은 추정된다. 허무인, 사망자, 추정력이 깨지죠. 더 이상 추정되지 않죠. X. 이것 신축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는 실제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니더라도 적법 권리자로 추정된다. 보존 등기는 언제 추정력이 깨지느냐? 쥐가 신축한 게 아닌 게 밝혀진 경우. 네가 안 올렸구나. 깨지요. 그 다음 저는 샀어요. 근데 판 놈이 저는 안 팔았어요. 부인한 경우. 그때 깨져요. 보존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거 이거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X죠. 깨집니다. 정답은 1번. 자, 점유 틀린 것은 1번. 손위점유자에게 과실 취득권이 있다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 손위점유자는 과실 취득할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지가 때려버렸으면 불법행위 성립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진다. 어려우면 물음표해도 돼요. 손위점유자 과실 취득권하고 불법행위하고 동네가 달라. 따라서 불법행위 성립하면 손해배상 책임 진다. 따라서 배제되는 건 아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2번 점유자는 선의 점유로 추정되지만 본권 없는 점유로 밝혀지면 곧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 추정은 깨진다. 자, 그런가? 물음표? 3번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 취득 원인된 권원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 오! 맞네. 장난친 게 없네. 객관적 결정. 4번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에게 이자 부처 반환 그 이자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도 지급. 맞아요? 틀려요? 말이 되잖아. 나쁜 놈이니까 이자 붙이고 손해까지. 맞는 지문. 5번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 점유자는 항상 패소. 그렇더라도 여전히 자주로 추정된다. 점유자가 시작됐죠? 그러면 지읒. 자주로 추정. 자주 추정 깨지지 않는다. 보목되지 않는다. 다 같은 말.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어떤 소수로가 나와도 여전히 자주로 끝나면 맞는 지문. 그러면 1, 3, 4, 5가 다 맞으니까 2번이 답이네. 자, 2번. 점유자는 선의점유로 추정. 맞죠. 여기까지는 맞지. 자, 그런데 선의 악의 점유는 본권이 없는 점유죠. 본권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당연히 본권 없으면 언젠가 밝혀졌겠지. 소유자가 찾아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본권 없는 점유 사실이 밝혀지면 그동안 10년 동안 한 점유에 대한 선의 추정이 깨져버릴까?
그러면은 이 세상에 선의점유자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설사 밝혀졌다 하더라도 선의주장 깨지지 않아요. X예요. 그래서 설사 나중에 본권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선의주장은 깨지지 않는다. 많이 어렵죠. 나머지에서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 4, 5번은 당연히 골라야 되고 1번은 중요하지 않지만 동네가 달라. 과실 취득하고 불법행위 동네 완전히 다르니까 과실 취득했다고 해서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청이 배제, 면제되는 건 아니다. 선의점유자라도 소유자가 찾아온 거 때려버렸지. 그러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해줘야지. 과실은 먹더라도 너 임마 손해배상 치료비는 줘. 그거예요. 전혀 동네가 다르죠. 과실 동네하고 불법행위 동네는 달라. 동네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동네가. 오케이. 정답 2번. 15번. 점유. 틀린 걸 모두 고르시오. 틀린 거 고릅니다. 기억. 타인 물건 임대에서 차임 수취한 자가 물건 소유자에게 차임 반환을 청구받았네요. 자, 자신에게 본권이 있다. 믿은 때에는 이걸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범죄 흔적. 뭘 가지고 나는 이걸 OX를 골라내야 돼요. 지금 동네가 뭐야? 동네. 지금 뭘 물어본 거야? 이것을이 뭐예요? 이것을. 세 번째 주. 이것을 반환. 뭘 반환하지 않아도 된대요. 월세죠. 차임. 과실이지. 그러면 과실을 반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질문이고. 그럼 범죄 흔적. 이걸 해결하려면 나는 뭘 물고 늘어져야 돼요? 범죄 흔적. 본권이 있다. 믿었네. 이게 범죄 흔적이지. 본권이 있다. 믿었네. 아직도 훈련이 안 돼 있어. 선의. 본권이 있다. 믿었죠. 선의점유자지. 그럼 선의점유자는 차임 과실을 반환해요? 안 해도 돼요?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죠. 절대로 선의점유자는 부당이득 반환, 과실 반환 의무 없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지. 본권 있다. 믿었구나. 너는 선이구나. 여기서 선의를 내가 추출해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해요. 이 질문을. 선의점유자니까 차임, 과실이죠. 차임, 과실. 우리 저당권에서도 저당권 효력은 과실에는 미치지 않죠. 시험 항상 차임 채권으로 나오지. 과실도 나오고 차임도 나오고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래서 선의점유자니까 너 과실 반환하지 않아도 돼. 맞는 질문. 기억 탈락. 1번 탈락, 3번 탈락. 니은. 자기에게 본권 없는 걸 알면서 타인 물건 점유하고 있는 자도 보존 위한 필요비 지출한 경우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도 범죄 흔적. 뭘 자꾸 늘어나야 돼? 본권 없는 걸 알면서. 그럼 악의 점유자죠. 문제는 하나 더 해결해야지. 악의 점유자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느냐 마느냐요. 인정돼야 안 돼요? 도둑놈. 도둑놈은 무조건 비용 인정해줘요. 도둑놈도. 이유 실비니까. 그래서 악의 점유자도 비용 상환 청구 인정된다.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악의 점유자에게도 비용 상환 청구 인정된다. 그래서 선악 구별 실익이 없는 조문은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 그게 3번 나왔지. 악의 점유자도 도둑놈도 보일러 설비 주세요. 할 수 있다. 맞는 지분. 너도 탈락. 2번 니은 탈락. 그러면 1번도 니은 있네. 1, 3 날렸고. 그럼 2번까지 날라갔어요. 디귿. 이행 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네요. 5번도 탈락됐네. 기억. 그죠? 1, 3, 5, 2번 다 날라갔네. 정답 4번이네. 5번까지 날라갔네요. 기억이. 정답 4번. 자, 디귿. 이행 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점유자의 매수인에게 과실 취득권이 인정된다. 선의점유자 오른쪽 놈 선의의 매수인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느냐. 범죄 흔적은 해제죠. 해제의 경우에는 받은 이익 전부 돌려주세요. 이걸 외워놔야 돼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 받은 이익 전부. 따라서 갑은 돈 받은 거 이자 붙여 돈 돌려주고 너는 목적물 받았으면 월세 붙여서 돌려줘. 과실 붙여서. 따라서 선의점유자라도 과실 반환해라. 금전은 이자 붙이고 너는 과실 붙이고 받으니 전부. 해제의 경우에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법조문 201조, 2조, 203조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 무효 취소, 부당이득 반환에는 선의점유자는 과실 먹어요.
하면 해지의 경우는 선이라도 과실 못 먹는다. 받은 이익 전부 과실까지 돌려줘라. 과실 취득권 인정되지 않는다. X죠. 리얼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 멸실했네요. 현존이익 배상해라. 악의 선자는 현존이익, 악타는 손해전부, 그중 악이죠.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현존이익이 아니라 손해 전부 배상해라. 전부 배상. X죠. 그래서 디글리리 X. 자, 7번 부합. 틀린 것은 1번. 타인이 권원회에 부동산에 부합시킨 동산이 그 부동산과 분리되면 경제가치가 없네요. 그 동산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말은 길지만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 먹어라. 맞는 지문. 2번. 건물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했네요. 자,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했네요. 기존 건물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 경락에는 이 부합된 증축 부분 소유권 취득한다. 그렇지. 부합됐으니까. 3번. 권한 없는 자가 토지 임차인 승낙만 받아 토지에 나무 심었네요. 자, 토지 소유자에게 그 나무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범죄 흔적. 임차인 승낙만 받았구나. 너는 토지 소유자 승낙은 안 받았구나. 따라서 무단식재구나. 무단식재니까 토지 소유자가 먹었겠구나. 따라서 네 나무라 너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X죠. 그래서 부합돼버립니다. 무단식재 수목이 됐어. 정답 4번. 부동산의 동산이 부합. 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 소유권 취득. 그렇지. 가격은 상관없다겠죠. 5번.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지.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죠. 농작물도 언제나 신축자, 언제나 경작자 소유죠. 7번. 17번. 이것까지 풀고 싶게요. 이 X토지를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지분으로 각 등기 공유. 갑의 동그라미 해야죠. 과반수 지분권자 떴으니까. 자, 관리 방법에 보면 별도 협의 없네. 옳은 거. 갑을이 공유, 갑이 그중 과반수 지분권자. 옳은 거예요. 1번. 갑을이 공유자인데 병이 나왔죠. 그럼 제3자죠. 병이란 놈이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이 토지 특정 부분 사용을 허락받아주며 아하,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허락받았구나. 그러면 다른 공유자 을은 이 점유자, 적법 점유자 병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따로 끝나야 돼. 무조건 소수로는. 병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토지 돌려줘 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지. 노 X. 2번. 또 무가 나왔지. 제3자죠. 무라는 놈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 침해 들어왔죠. 공유자 한 사람은 이 침해자 무를 상대로 손해 전부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손해배상 돈이 나오면 공유해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돈,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이렇게 연결돼야죠. 그런데 손해 전부 배상 청구했으니까 X죠. 3번 또 정이 나왔어. 제3자 정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가 격려됐네요. 자, 공유자 한 사람은 이 무효 등기 박은 정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아직도 헷갈려요. 제3자 무효 등기는 전부 무효. 전부 무효니까 전부 말소 대상이지. 그래서 제3자 무효 등기는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왜? 전부 무효니까. X예요. 4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 단독명의로 행했네. 공유자 한 사람이 단독명의 쳤네요. 자, 을은 이 단독명의 친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공유자 한 놈이 단독명의 등기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다른 공유자들한테 침해지. 하지만 갑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 전부 무효가 아니죠. 따라서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고 을은 지 지분에 관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 맞는 지문.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X 지문. 지 지분에 관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정답 4번. 5번. 이 토지가 나대지. 갑은 을 동의 없이 건물 신축할 수 있다. 이걸 해결해야지. 나대지 건물 신축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나대지 건물 신축은 안 되죠. 할 수 없다. X.
자, 공유 사례 문제가 이 정도 나오는 게 난이도 상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맞히면 좋고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대신 틀리면은 실수하지 않아야 돼. 맞힐 문제에서. 하지만 이런 걸 맞춰주면 몇 문제 실수해도 점수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도 틀리고 어려워서 틀리고 맞힐 문제 틀리고 그럼 이제 60점에서 허덕여. 60점 허덕여가지고 발표할 때까지 모두 정답 나와라. 이런 난이도 상에서 맞춰줘 버려야 돼요. 그러면 안전하게 합격. 그래서 그날 가채점 한 순간 나는 합격이다 할 수 있어요. 맞죠. 뻔히 나올 거 뻔하니까. 정답 4번이요. 훈련해요. 자, 10분간 쉽니다.